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열거 선생님의 유구유원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 옛날에 네. 홍수환이 네. 저 뭐 파나마입니까? 사전오기. 사전오기. 그 네. 지옥에서 온 악마라 하는 카라스키아. 네, 네, 네. 그 사람한테 그때 이제 녹다운 네. 이 제도가 없어가. 네.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해에 3번 이상 다운되면 뭐 그냥 이거 던져버리는데 네. 그때 홍수환이 먼저 다운을 굉장히 많이 당했죠. 그렇죠. 그래서 사전오기라는 게 4번인가 다운 당하고 네. 그 다음에 한 방 때려갖고 그렇죠. KO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 예, 뭐 예, 그렇죠. 그건 이제 저기 또 예. 이 남아공화국, 예. 남아공, 아, 국민들이 예, 그때 더반에서 이겼을 때, 예, 열광을 했던 남미 아닌가요? 아니 남아공입니다. 더반이라는 데서 아놀드 테일러라는 선수하고 예. 붙어서 쓸데없는 거는 좀 외우고 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네. 거기에 이제 당시에 이제 이 참치잡이 배들이 좀 네. 간혹 가서 네. 한국 사람이 이제 어부들 중에 네. 몇 명이 구경을 했고 나머지 한국에는 라디오 중계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이랬는데 네. 근데 홍수환은 자기가 4번을 다운 당한 게 작전이었다. 네. 작전 같았습니까? 작전 같지는 않고 아주 리얼하게 맞던데요. 네. 푹 쓰러지고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이 카라스키아가 네. 뭐 무슨 3승 뭐 13KO 뭐 대단했죠. 이래가 네. 나이도 어리고 전부 KO성으로 다 이긴. 네. 그래서 별명이 지옥에서 온 악마라고. 예, 뭐 그때 회상해 보면 뭐 일부러 다운 나오고 그렇지는 않던 것 같고. 예. 예, 그런데 어쨌거나 네. 패다가 지쳐서 네. 이제 힘이 빠진 사이에 주워 맞던 사람이 한 대 때려서 이기거든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서두에 하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지금 한국당과 저 민주당 문정권의 관계인데 네. 지난 12월 말부터 설 전에 네. 뭐 한 2, 3일마다 한 건씩 터져가 수습이 안 돼갖고 뭐 차곡차곡 쌓이는데 자기들도 이거 특이 저거 특이 이거 특이 저거 특이 해가 일격이 모지라고 이걸로 가고 죽이려니까 벌써 해전 초밥이 절로 가 붙고 또 이거가 죽이려니까 저쪽에 가 있고 뭐 이러더라고. 여기 출연하신 분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네. 그건 자기들 말이 그럴 정도니 실제로는 그러니까 너무 소재가 많아가 네. 어느 것부터 두들겨서 끝낼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먹을 막 휘두르다가 결정타를 못 날리는 사이에 네. 그냥 저거가 휘두른 주먹에 쥐가 맞아가지고 지금 저렇게 나자빠져서 이제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고 저럽니다. 저 집단을 보고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위기 뒤에 찬스, 찬스 뒤에 위기라고 예. 말로 홈런에서 홈런이나 최소한 희생 플레이라도 하나 날려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못하고 헛손질만 한 거죠. 번트 할까 뭐 그 안타 칠까 하다가 그냥 헛스윙만 해서 거의 삼진으로 몰리는 거 아니냐 싶은데 너무 좀 자유한국당 보면 답답해요. 뭐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영혼이. 그렇죠. 예, 영혼이.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것부터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죠.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왜 자유한국당인지 여기에 대한 영혼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전략이 없는 것 같고 통합적인 전략 마인드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그냥 싸우는 게 간헐적 단식 그 목포 버스 타고 한 바퀴 도는 거 뭐 이런 거 목포 투어, 이렇게, 예. 그리고 또 저 어느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 부산에서 그 어떻게 보면은 총선 앞두고 선거운동 가덕도 공항 뭐 이런 얘기하는데 거기에 또 둘러서 나는 장재원이고 당을 잘 옮겼어. 이번에는 거기 민주당에 간 줄 알았어요. 거기서 그 대통령한테 참 칭찬받는 모습이 뭐, 이렇게 쓰다듬으면 아이고 저희 손들고 보기는 참 좋긴 하더구만 그게 지금 저거 할 때인가 뭐든지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이 또 세 번째는 투쟁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고구려가 망할 때 영계소문 아들들이 형제들이 많이 싸웠거든요. 저끼리 싸웠죠. 네, 남생인가 뭐 이런 데 싸워서 결국 당나라한테 헌납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런 꼴이 날 정도로 자유한국당은 지금 4분 오열된 거 아닌가. 지금 안타깝습니다. 네. 저는 뭐 거기 5시간 단식을 한다 이랬는데 5시간 반이면 아침에 이제 뭐 8시에 교대하면 아침에 9시에 교대한다. 네. 그럼 오후 2시 반에 밥 먹고 네. 오후 2시 반에 교대한 사람은 이제 저녁에 8시에 먹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윤쌤이나 저나 우리 점심 먹으러 갈 때 보통 한 2시 조금 전에 가서 네. 이렇게 밥 먹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녁에 또 뭐 조금 늦게 먹으면 8시 예사로 먹는데 그 차라리 저렇게 밥이 먹고 싶으면 단식이라 하지 말고 국회에다가 가스반을 갖다 놓고 차라리 연기 피해가면서 갈비를 구워 먹으면서 우리 여기 저녁 모처럼 고기 먹으면서 힘내서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고기 구워 먹고 국회 안에서 나와가지고 또 국회 계단에서 고함이라도 한번 제대로 한 5시간 지르고 또 고기 먹고 그게 낫지 않나 생각.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야당을 뭐 조롱할 생각은 없고 야당이 잘 돼야지요. 야당이 잘 돼야지 여당도 정신 차리거든요. 근데 좀 격려를 해주고 싶은데 너무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예? 수능이 며칠 안 남았는데 공부는 통 안 하고 그냥 찍기만 열심히 한다고 몇 번 찍을까 뭐 이것만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답답해서 뭔가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하는데 5.18 같은 경우도 사실 그거 하나에 사실 큰 햄머 펀치 한 대 맞은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극복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나. 저는 조금 주도 면밀하게 전략을 짜갖고 했으면은 그것도 국민들한테 얼마든지 납득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말이 김진태 의원도 그날 그 공청회 토론에 참석도 안 했고 한 얘기가 뭐 우파는 5.18 문제만 나오면 꼬리를 내린다. 힘 모아서 뭐 투쟁하자. 뭐 이런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건 다음에 설명을 잘 못한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이종명 의원 조금 뭐 말이 거칠긴 했죠.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됐다. 좀 물론 뭐 폭력 사태도 있고 했었지만은 폭동이 민주화로도 변질됐다. 이게 너무 단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말을 조금 더 넣어서. 그렇죠. 넘어서 이 뜻이 아니었다고 빨리 좀 사과를 하고 설명해야 되는데 세월호하고 광주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세월호는 어떻게 보면 수학여행 가다가 배가 뒤집어서 어린 학생들이 많이 몰살해서 국민들이 상처를 준 거고 광주 5.18은 국가 공권력이 발포 명령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총을 쏴서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픔 이런 거에 대한 좀 설명이 좀 더 있었으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까지 코너에 몰리지 않았을 거다. 김술래 의원도 그렇잖아요. 이 말은 뭐 저는 일리는 있다고 봐요. 5.18 유공자는 괴물 집단이다. 세금 축내지 말고 명단 공개하라. 그래서 괴물 집단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게 표현이 과했어요. 예? 5.18 유공자 중에 사실 뭐 잘못된 유공자가 좀 많이 석연찮다. 저도 석연찮다고 확신합니다. 뭐 이해찬 뭐 더불어 민주당 대표부터 뭐 하여튼 고위 여당 인사가 많이 있다면서요. 그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도대체 왜 유공자가 됐는지, 그리고 5.18 희생자가 아니라 왜 유공자인지, 그리고 해가 갈수록 왜 유공자 사주가 자꾸 늘어서 뭐 지금 거의 10,000명이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게 왜 그런지 그건 뭐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괴물 집단이니 이런 과한 표현, 이런 표현이 좀 정제되지 못해서 국민들의 5.18에 대한 그 가슴 아픈 데다가 상처에다가 소금 뿌린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빨리 수습하고 진솔하게 좀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자꾸 좀 피하고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분은 뭐 상황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어디 낚시터에서 그 낚시하면서 하는 얘기 같은 한가한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싶습니다. 그 수험생이라고 보면 정답을 훔쳐갖고 알고 있는 사람이 전화를 걸었어요 수험생한테. 네, 정답 가르쳐 주고 싶다. 수험생 좀 바꿔주라니까. 네가 뭔데 감히 수험생을 만나느냐. 또 한 군데 또 전화해서 그 수험생한테도 또 전화를 했어요. 내 정답 가르쳐 주겠다니까. 내가 이걸로 정답이라고 들어서 얻을 게 뭐가 있냐. 이런 소리를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뭐 김경수하고 예? 이 부분에서 김경수가 깜빵에 갔으니까 문재인하고 네. 이제 그 부부를 네. 김정숙이를 둘이를 조사해야 된다. 네. 드루킹 사건으로. 네. 아주 지극히 합리적인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걸로 가지고 청와대를 가서 사과하십시오. 뭐 조사 받으십시오. 이럴 게 아니라 네. 문재인은 이제 조사를 받아라. 그리고 조사를 지금 검찰이 못할 거니까 네. 특검을 하고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발의하고 밀어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고기 꼭 묻고 빨리 국회에서 밀어야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국회 안 하고 안 열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도저히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저 사람들이 지금 두목급들 네. 김병준이 네. 나경원이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새로 두목이 되겠다고 하는 네. 뭐 황교안. 오세훈이 황교안이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포문을 손혜원이든 네. 지금 이 문재인 부부든 향해서 포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두목이 내가 간다. 네. 다 나를 따라라 해야 요즘 전쟁에서 싸움이 되지. 그렇죠. 누가 가서 싸우더라. 나는 뒤에서 좀 뭐 이렇게 얼굴이나 면도나 좀 하고 있을게 하면 누가 가서 싸우겠어요. 네. 요즘 그러다가는 도로 총 맞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투쟁력이 좀 있어야죠. 예. 투쟁력이 있어야죠. 투쟁을 하려면 제대로 싸우는 방법, 싸움의 기술, 예. 싸움의 기술을 좀 갖고서 그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대로 좀 싸우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면서 가장 민감한 5.18 말로 갖고 그냥 이런. 왜 저 홀로코스트 그 비난하는 법이 있습니까? 유럽에서. 예. 다른 법은 없어요. 다른 2차 대전 뭐 많은 법 그 상처 있는 사건의 그 비난법은 없는데 왜 홀로코스트법만 있냐? 그 유대인 학살이 지금까지도 그 상처 입은 사람이 있고 소수 민족에 대한 그 피해, 그 탄압 이게 아직도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현존하기 때문에 홀로코스트 그 비난법 하는 못하게 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5.18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 가슴속에 살아 있는 거죠.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진짜 싸울 대로 싸워야 되는데 엉뚱한 거 만지다가 예? 전방을 해서 공격하고 싸워야 되는데 후방에서 지뢰 만지다가 지뢰가 터져버렸어요. 아니 그것도 네. 보수 정권부터요. 네. 5.18에 대해서 그렇게 된 불행에 대해서는 인정해준다 하지만은 그렇죠. 5.18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성역화를처럼 해서 말도 못 꺼내게 해서 그래서 그거를 자기들끼리 모여서 저거들끼리 유공자 심사하고 네. 광주시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원초도 빠지고 네. 총리실도 빠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예. 그건 궁금해하는 게 있는 거죠. 그다음에 네. 또 예를 들어서 저렇게 지만원 씨처럼 600명 이야기할 게 아니라 거기에 일부는 폭도나 또는 뭐 북한의 간첩이 있을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저쪽에서는 별의 별거를 지금도 또 다 조사하자 하니까 네. 그럼 이쪽이 의문을 가지는 것도 조사해야 서로 그것이 공평하지 않은가 이런데 처음부터 이 비겁한 보수들이 5.18을 갖다가 성역화 시켜줘 버렸어요. 네. 그래갖고 이것이 성역화가 한참 돼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5.18 이러면 이거야말로 성역에 도전하는 놈이라고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데는 이 한국의 비겁한 보수 정당의 잘못이 크다라고 이래 보고 근데 말 실수하기로 말하면 지금 민주당의 보좌관이니까 한 명이 국회에서 차를 몰고 가갖고 분신한 사람을 통구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뭡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드루킹 김경수가 뭐 잘못했냐? 네. 그런 얘기도 있죠. 그냥 규모화를 뻥을 쳤을 네. 뿐이다. 네. 무슨 네이버에 댓글 좀 다는 것이 조작이냐? 그 네. 박경신이라고 고대 로스쿨 교수하는 아유 욕할 뻔했네. 그러니까 그분 글 읽어보니까 진짜 가당치 않다는 말을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 로스쿨 교수라는 분이 그 드루킹 김경수 사건을 가도의 길거리 확성기가 데시벨 좀 높인 정도인데 그거 갖고서 뭐 처벌하냐? 어? 그게 왜 여론 조작이냐? 또 하나는 업무 방해라고 했는데 네이버 업무 방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학생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것도 교수 업무 방해로 처벌해야 되냐? 예? 또 세 번째는 여론 훼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광화문에 집회 나간 것도 여론 훼손이라고 처벌하냐?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놨는데
야, 이게 대학 교수 특히 법률을 전공한 사람인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좀 있으면 한 배설 어디 또 가가지고 청와대 무슨 뭐 로스쿨 저 교수니까 법무비서관이나 무슨 민정수석하게 생겼어요. 저기 저 고대 로스쿨은 가지 마세요. 저런 사람한테 갔다가는 그 저기 변호사 시험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런 것도 망언이죠. 엄청난 망언 아닙니까? 망언이죠. 예, 엄청난 망언이죠. 그 국회에서 국민이 분노해서 분신을 했으면 그걸 통구이라고 하는 놈도 망언이고요. 예전에 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애인 대표 모아놓고 얘기하면서 국회에는 정신장애인이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망언이죠. 망언이죠. 그 장애인 얘기들을 또 뭐 그 상대방 당에 대해서 그 민주당 중진도 얘기했잖아요. 상대방 장애인을 뭐 정신분열증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매도하고 이런 거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망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정치인들이 진짜 얘기 나온 김에 좀 막말을 좀 빨리 좀 줄여야 됩니다. 막말이 좀 너무 좀 심한 게 거친 말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존 맥케인 같은 사람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이런 분들은 같은 말을 해도 자기가 대통령 떨어진 날 승복하면서 오늘날 미국은 오늘 위대한 선택을 했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상대방을 그냥 뒤통수 때리고 욕하고 이런 게 너무 우리가 좀 거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에 대한 좀 정제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5.18 얘기한 것도 이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조금 더 순화시켜서 좀 부드럽게 얘기했으면은 얼마든지 이게 사실 얘기가 돼야 돼요. 5.18도 성역화가 되면 안 되죠. 여기서도 얘기는 해야 되는데 뭐 괴물이니 폭도니 막 이런 말을 쓰니까 국민들 너무 자극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담장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함정에다가 네. 툭 빠지면서 이제 야호한 거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아까 드루킹 김경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청와대에서 그 뭐 검찰, 경찰, 국정을 모아놓고 그래요. 근데 민주화된 국가에 그것도 본인들이 진보 좌파라고 하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저렇게 공안기관들을 자주 소집해가 니 떼갖고 저쪽 줄까 말 잘 들을래? 니 말 안 들으면 이쪽 준다 이러면서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국가를 공안 폭력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서 한마디로 이 시민의 권한을 저렇게 압박하는 게 이게 옳은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것 중에 뭐 검찰과 경찰과 수사권 조장이니 공수처 신설이니 사실 될 게 야당 벽에 그걸 넘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여야 관계가 이런 법이 순수하게 통과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이 사정기관 책임자 모여놓고 그 군기 잡는 모양이 되는 거죠. 거기서 또 한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게이트가 한 곳도 없었다.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이명박 정권이 좀 저기 조롱이 좀 된 적이 않습니까? 이렇게 깨끗한 정부가 없었다 역사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그런 말 하다가 많은 사람이 좀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역사가 평가를 해야지 자기 자신이 있을 때부터 평가하면 안 돼요.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총리하던 이완구 총리가 그때 막 포스콘이 막 사정할 때가 있었어요. 에너지 비리 산다면서 그때 총리가 직접 나와서 발표를 했어요. 옆에 경찰청장 두고 비리를 뿌리 뽑겠다. 그냥 막 경찰서장 출신. 뿌리 뽑겠다 했는데 얼마 후에 바로 이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이제 그 북한산에 올라가서 별세하시면서 그 유서에다가 이름 써놔갖고 돈 먹은 놈 명단을 썼잖아요. 거기에 이완구 총리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축구할 때 그 마이너스 킥으로 거꾸로 자기 골대다가 자살골 넣는 거 너무 자긴 깨끗하고 남을 단죄한다고 하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역풍이 불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뭐 무죄로 잘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너무 상대방을 단죄한다는 거를 내세우지 말고 나는 깨끗하다는 걸 내세우지 말고 지금 하는 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지금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수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건지 신재민 사무관에 대해서 정말 저런 태도가 맞는 건지 손혜원에 대해서 맞는 건지 김경수 댓글 킹크랩은
과거 국정원 댓글이 손글씨 서해라면은 이거는 스마트형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낸 건데 이걸 지금 정부는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좀 겸허하게 생각해야 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 검찰, 경찰, 국정원 모으는 게 예. 작년에 아마 7월 달쯤에 특검 가기 전에 또 모아갖고 네. 군기 한번 잡고 왔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그래요.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에 얼마나 캥기는 게 많으면 딱 그럴 때마다 네. 작년에 그러니까 드루킹이 이제 특검 가기 전에 그때 뭐였습니까? 계엄사 문건을 들고 나가, 그렇죠. 그 기무사 계엄 문건을 네. 들고 나가 네. 또 압박을 했잖아요. 네. 나중에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지금 이런 여러 이 칼날들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원래 이거 저기 도둑질한 사람은 지는 어느 집 그 훔쳤는가 다 알지 않습니까? 네, 맞죠. 예. 그리고 저 정부 부처 옛날 출입할 때 보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가 청백리라고 많이 강조하던 공무원들이 있었어요. 예. 그 업체들한테 온 봉투를 다 반송하면서 그 등기 그 반송한 등기 갖고 나한테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보여주던 예, 사람들. 막 자랑하는 사람들 예, 많죠. 그리고 그런 거. 점심 먹을 때 꼭 구내식당 아니면 나가서도 칼국수만 먹던 사람이 예, 있었어요. 아, 나는 원래 이러니까 예. 아, 미안해 이런 거 예, 사줘서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최고 크게 먹더라고요. 최고 크게 먹어. 그냥 위아래랑 사이좋게 좀 나눠 먹지. 나눠 먹고 하던 사람들은 그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깨끗하고 혼자 깨끗하던 사람들이 그게 진짜 탕관오리들이 많았어요. 보니까 예, 그것처럼 지금 내가 깨끗하다고 지금 게이트가 없다고 지금 우리가 잘하자고 하는 거 제가 보기에는 다들 기본으로 좀 돌아가야 된다. 검찰은 검찰 기본으로 좀 돌아가면 돼요. 예를 들면 백원우 민정비서관 같은 사람도 송인배 그 비서관 같은 사람도 그게 진짜 그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아닌 건지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수사 대상이 아닌지 관련된 김경수가 지금 2년형 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자기 반성이 좀 많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그 참, 지금 드루킹 사건 때문에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정권에 지금 이런데 지금 전혀 지금 어디에도 뭐 소속도 지금 무소속이 됐지만은 네. 누구도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언론도 검찰도 네. 다 나는 손해원 못 봤다. 네. 전부 손해원 못 봤다를 하고 있는데 저 손혜원의 저런 이 배경의 힘은 뭐 상식적이면 문재인 부부한테 나왔을 거라고 다 생각을 할 건데 언제까지 손혜원 못 봤다고 언론들도 손혜원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검찰은 안 부르고 손혜원 동생이나 불렀다가 물어보고는 이 관이는 찍지 말고 이미 제출이라 하고 이렇게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이렇게 할까요? 이러면 시간 지나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양은 남비 같아가지고 달아올랐다가 확 식으니까 이제 손혜원 다 모르지 그런 사람 없어 하고 손갑순이로 이름 바꿔가 놓을까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나 저 JTBC 앵커를 지금도 손석희. 열심히 하고 있는 손석희나 공통점이 제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김상걸 박사님 모셨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진실을. 손혜원도 목포에 그 많은 그 근대 문화 지정되기 전에 사놓고 그 오른 거 그리고 문화재 현직 청장을 대동하고 또 그 땅 보러 갔다는 거 그리고 또 그 박물관 통해서 나전칠기 팔고 인사 압력 넣고 하다못해 당인리 발전소 리모델링 하는 데까지 압력 넣어가지고 지인인 교수들 압력 넣어서 겨우 했다는 거 진짜 내가 보기엔 수십 건이 되죠. 근데 저 손석희 앵커도 보면은 왜 그 과천 그 밤길에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달렸는지 그리고 왜 그 프리랜서 기자한테 그렇게 쩔쩔매고 오랫동안 시달리고 자리까지 만들어 주려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여자 문제 갖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뭐 왜 그거만 봐도 왜 그랬는지 그리고 뭐 한때는 차에 옆에 뭐 90대 된 노모가 탄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그 금방 요양원은 몇 개 있긴 해요. 그 노모를 요양원에 갖다 놓으려고 그랬어요. 요양원 하여튼 좀 두 분 다 손석희나 그 손혜원이나 두 사람이 같은 손씨고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는 거라고 또 하나 공통점은 적반하장이라는 거죠. 적반하장.
네. 저 지금 보니까 폭행과 협박, 네. 배임의혹에 네. 휘말린 네. 손석희가 법적 네. 대응 방침과 무관용 네. 원칙을 다시 밝혔다. 네. 카카오톡이든 유튜버 등 널린 게 무기인 세상에 이 정도의 엄연은 식은 죽먹기가 된 세상이다. 어떤 합의나 선처가 없다.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니까 굉장히 탄압받고 그동안 했는데 무관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무관용이 뭐지? 예. 우리가 손석희를 무관용 합시다. 그래서 당신 언제까지 그렇게 뻥 칠 건가? 뻥을 치면 나중에 쪽팔려요. 적당히 그냥 손드는 게 편하지. 뻥 치고 이러다가 이제 판돈을 자꾸 올려놓으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돈이 적을 때 그냥 여태까지 손석희는 이거 지 레벨에 비해서 많이 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조용히 그냥 챙겨갖고 나가야지. 변호사를 그렇게 많이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게 자기 돈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회사 돈으로 하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우리 저 손혜원도 그렇잖아요. 적반하장이잖아요. 그래갖고 뭐 네. 고개 빳빳이 쳐들고 고발 다 하고 기자들. 고발 다 하고 무조건 사과하라고. 나경원이 하고. 뭐 박지원이 다 깨갱 해버렸지 않습니까? 박지원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목포 상권 살린다는데 우리 황장수 브리핑 방송하는 데가 손혜원 지역구잖아요. 마포. 예. 마포 지역구나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마포 상권이나. 그도 네. 마포 그러니까 나무 오지랖도 넓어요. 그러니까 남 한다고 하고 거기 소송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좀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손석희나 손혜원이 둘 다 믿는 구석이 있다는 공통점 있는 것 같아요. 믿는 구석이 있다. 그래서 아마 손혜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조심조심하고 언론에서도 좀 조심조심하는 게 믿는 구석 뭐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 손혜원의 믿는 구석은 이해가 가는데 손석희의 믿는 구석은 저건 또 저 썩은 동아줄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방송사 힘도 있고 또 방송사 지금 현직 사장이자 방송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언론사에서 좀 다루는 걸 거꾸로 합니다. 그렇죠. 네. 방송사끼리 또 봐주는 구조잖아요. 그렇지. 왜? 자기네 방송도 예를 들면 뭐 TV조선이다 하면 거기도 방 씨에 얽힌 게 많이 있거든요. 거기도 캐비넷으로 하나가 있어요. 그거 캐비넷 열으면 또 서로가 캐비넷 영은 다 죽으니까 우리 다 듣고 살자. 그러니까 손석희나 손혜원이 또 믿는 구석이 있고 적반하장이고 진실은 자신들이 밝히지 않는다.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꾸 이 뉴스 브리핑이 수수되니까 그런가. 한국당이 손혜원이 성명이 하나 나왔어요. 조금 전에. 목포에서 마포까지 잇따른 손혜원 의원의 비행위 의혹 탈당 꼼수로 모면하지 말고 국회의원 사퇴를 촉구한다 해가지고 한국당이 모처럼 손혜원의 성명을 하나 냈어요. 자, 그랬는데도 이 성명 내용에 뉴스 브리핑이 폭로한 내용은 하나도 담지 않았어요. 당연히 화력발전소나 언급하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다 아는 겁니다. 당연히 화력발전소 그것도 지저분한 일이고 국고를 수십억 손낸 일이지만은 그거는 뭐 손혜원이 저기 가서 이야기를 하고 예? 저기 기아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거 좀 손댔게 한 게 아니야. 그건 손혜원 선에서 얼마든지 그냥 호가호의로 주무른 일이고 거기에 비하면 이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직접적인 부분은 손혜원이 뭘 믿고 저렇게 설쳐댈까 하는 부분의 근원은 그 백인데 백이라는 거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예요. 과거에 보면 이 최순실이 근데 최순실은 불행하죠. 손혜원은 다 손혜원이 실력자라고 알고 전 국민이 손혜원 사진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 생기기 전에도. 그래서 아이고 저 여자 세다고 다 알았는데 최순실은 우리가 터지기 전에는 목욕탕에 가도 뭐 어디 가도 최순실인 줄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보를 하든지 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도 했으면은 저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고생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뭘 하나 한 그러면 무슨 뭐 여자 대통령 됐으니까 여자 비서실장으로 최순실을 그렇죠. 앉히든가 안 그러면 정윤회를 앉히든가 하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손씨들한테 배워야 돼요. 그렇죠. 적반하장. 이산 얼굴은 좀 두껍게 분리하면은 오히려 공격한다. 이것도 중요한 통합적인 전략 마인드 같습니다. 분리할 땐 오히려 공격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몸을 움츠리잖아요. 그 박지원 의원도 지금 목포 낙선운동 한다니까 좀 조용하잖아요. 제가 살면서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야당을 할 때도 뭐 국회의원 총리 후보자를 청문회에서
당신 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만둬라. 더 가면 당신 죽는다. 총리 후보자한테 그랬어요. 깨갱하고 집에 갔어요. 젊은 사람이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총리함 하려다가 그때 이제 듣기로는 미국에서 한 명 데리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무소불위의 박지원이 손혜원이한테 이번에 숙였다가 창피하니까 목포에 저 동네 나바리에서 벌어지는 사안에 모른 척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몽둥이 들고 한번 나와봤다가 너 뭐냐 하고 하니까 아 저는 아니고요. 겁이 나 죽겠다고 김어준이 프로가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기면은 당연한 거고 지면 창피한 거니까. 근데 참 천하의 박지원이 몽둥이 들기 싫은데 억지로 체면 때문에 몽둥이 들고 한번 나서서 손혜원 보고 내 제발 몇 번만 휘두를 거니까 참아주라 이런 신호를 보냈는데 손혜원이 너 뭐야 목포에 너 떨어지고 싶어 내가 니 떨어뜨린다 이러니까 그냥 들어가 버릴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논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죽자 살자 달리는 사람이 제일 무섭죠 사실은. 그냥 같이 죽자고 달려드니까 뭐 박지원 의원도 그동안에 재판도 많이 받았고 뭐 목포에 오랫동안 그 의정 생활도 하다 보니까 뭐 본인은 금기 원래라고 금요일 날 목포 갔다가 월요일 날 서울 오는 정도로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은 지역사회에서 또 불만이 없을 수 없죠. 그런 거 또 약점을 잡아서 흔들면 또 본인의 내년에 또 총선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좀 움츠려들기 마련 아닌가 싶습니다. 참 웃기고 있습니다. 이 목포 MBC라는 방송국은 유튜브를 통해 활용해서 손혜원 의혹 보도를 반박한다. 그래서 SBS의 손혜원 의혹 제기를 끝까지 파보겠다고 한답니다. 근데 살다 이제 이 나라가 예? 아주 쓰레기 치우는 언론도 내 이제 처음 보네요. 아 정말 진짜 목포 뭐 MBC만 해도 여기 서울에 있는 MBC 있던 사람이 많이 사장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손혜원의 투기 의혹을 투기가 아니라고 손혜원의 입장에 서서 그 이 의혹을 제기했던 MBC가 SBS를 죽이겠다고 달라들고 있답니다. 이제 이쯤 되면 이제 개가 사람을 물고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개를 물고 다니는 시대가 돼버렸다고 봐야 돼요. 네, 평론을 하더라도 저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는 게 좀 입이 아깝습니다. 목포 MBC의 박영훈 보도부장, 이제 낯선 놈들은 내가 다 이름을 불 거예요. 박영훈 보도부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걸 주도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언론이 이 정도 돼버리면요. 제가 봤을 때 어디 가서 굶어 죽어버리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기자 해먹는다고 아까 그 고대 로스쿨 교수 무슨 박경신이 이제 어디 뉴스 브리핑에다가 끝날 때까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름 석자들을 다 박아가 사진까지 박아갖고 아주 개망신들을 저도 계속 매치를 시켜버려야 이런 것들이 사라지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견이나 뭐 그건 존중해야 되지만 너무 논리도 없이 경우도 없이 무조건 특정 편이나 사람으로 해서 총대를 메고 글을 쓰거나 말을 하고 특히 자기가 있는 뭐 로스쿨 교수라든지 방송사에 있는 직위를 활용해서 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 언론이나 학문적인 수준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봅니다. 손석희가 뭐 엄연은 끝까지 무슨 그냥 안 두겠다 하는 소리나 목포 MBC나 참 기가 찬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또 입이 많이 상해가지고요. 또 끝나면 좀 저기 가글로 세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